넷이 2년 넘게 똘똘 뭉쳐 다녔다. 애정과 권력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엇갈리고 나뉘었다.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다가 메워지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각각 소가리도 했다. 물론 보기에는 평온했다. 물밑에서 두 발을 쉴 틈 없이 허우적거려도 호수의 백조는 우아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7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나눕시다. 저는 요즘 한가한 취미를 엄청 바쁘게 하고 있는 냠냠쌤입니다. 무슨 취미를 바쁘게 하고 계세요? 팟캐스트요. 그럼 취미를 얘기해 볼까요? 요즘 빠져있는 취미를? 팟캐스트 아니신 거예요? 네, 다른 아니에요. 지금 바람 피고 계시는 느낌인데요. 실망입니다. 저는 요즘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박 사장입니다. 취미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는데 요가를 듣고 나니 전 요즘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쿠키입니다. 아니, 왜 다들 이렇게 막 운동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세요라는 질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저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독서 이러세요. 우리 책 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삶을 취미로 하고 있는 차차입니다. 삶은 취미로 하고 있고 본업은 다른 거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조남주 작가님의 귤의 맛이라는 책인데요. 소녀들의 감수성이 진짜 짙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은 다윤, 소란, 혜인, 은지 이렇게 4명의 소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4명의 소녀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는 걸 중심으로 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윤이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언제나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고 아픈 동생이 있어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오랫동안 꾹꾹 참으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동생으로 인해 부모님이 많이 힘드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윤이는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조르거나 때를 써보거나 하지 못했던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학교에서 다윤이는 두어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바뀌는데요. 친구들은 다윤이의 이러한 행동이 외로움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친구는 소란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편이지만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인물이에요. 내 편인 친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끔 다른 3명의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건 소란이 스스로가 아주 친밀한 거리에서 친구와 마음을 트고 나누는 것이 늘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란이에게는 어릴 적에 어린이집에서 늘 마지막까지 함께 남았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크면서 늘 그렇듯 자신들의 의지랑 상관없이 어른들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와도 헤어져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소란이는 질투심도 많고 열등감도 있는 정말 현실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혜인인데요. 혜인이네 집은 가부장적이고 허세가 강한 아빠,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헌신적인 엄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혜인이는 넷이서 살고 있는데요. 아빠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혜인이의 마음도 많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친구 은지가 있어서 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요. 조금은 거칠고 직설적인 아이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부럽고 친구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춘기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는 4명의 소녀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쿨하고 밝고 편안한 친구로 나와요. 하지만 은지는 과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우 친했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은지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은지는 엄마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자신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멋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을 때 엄마는 적극적으로 학폭위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고 은지가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은지는 그래도 그 일이 결국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해결돼 가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런 슬픈 경험이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이 네 소녀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어렵게 함께 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영진 고등학교라는 동네에서 인기 없는 고등학교에 다 같이 함께 진학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넷의 마음에는 제각각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 넷은 모두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됐지만 사실 4명의 소녀는 함께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스스로에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끝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의 내용을 3분의 2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의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사춘기 소녀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막 정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놀라웠어요. 소녀의 감수성이 진짜 짙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 책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요. 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여자친구가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 남자친구가 왜 화났는지 이렇게 알아내야 되잖아요. 전전긍긍. 전 좀 약간 남자친구가 된 심정으로 얘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각각의 개인의 이야기이고 자기 삶에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고 있다. 라는 생각, 쉴 사이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듣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흥분했다. 저 사람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얘기가 끝나면 어른이 무슨 되신 얘기를 것 해야 같아요. 할까. 다들 너무 어른이 됐어요. 네, 너무 실망하셨나요, 차차님? 거리를 두시고 보신 것 같네요. 네. 차차님은 그럼 어떠셨어요? 저는 제 중학교 때 이 생각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저도 냠냠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가 지금 40대 정도 되셨죠. 조남주 작가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잘 쓰셨을까 생각하면서 읽었고, 또 따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기술돼 있던 것 같아요. 딸에게 많이 도움 받아서. 그 본격적으로 우리 소설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엄청 포스트잇을 막 이거 수험서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네. 너무 궁금했어요. 얘가 왜 이때 이런 생각을 했나 뭐 이런 거. 그런 심리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었거든요. 상황도 조금 얘기해 주셔야 네.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소란이 보면 지아라는 친구와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까지 항상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이집에서 지아랑 소란이만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억, 두 번째 기억, 세 번째 기억까지 지아랑 함께 했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친구인 거죠.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지아가 이사 가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근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아의 엄마가 그 소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지아의 상태가 이렇다. 네. 그리고 지아는 지금 뭐 유학을 간다. 네. 지아는 지금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데 정작 소란은 그 연락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설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 지아를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네. 소란이. 이 심리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네. 여자친구랑 싸우고 상담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란이 생각한 지아는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낸 지아이고 이제 지아하고 멀어지면서 지아와 내가 더 이상 비슷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아가 나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아는 나의 그 시절 인연인 거예요. 이걸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그 시절의 지아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건가요? 그 시절의 지아를 그리워한다는 건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아한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아가 사실 이제 좋은 동네로 지아가 좋은 동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사 가고 또 공부 많이 시키는 학원으로 이제 엄마가 보내면서 지아가 소란이랑 멀어지죠. 왜냐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소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소란이는 지아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 상황이 그러면서 지아가 이제 입을 닫게 되고 공부의 힘겨움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유학을 가는 그 과정에서 지아가 겪은 그 힘겨움을 소란이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란이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 힘겨움을 얘기하고 그 거리를 좁은 상태에서 같이 공감하거나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소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소란이가 그 거리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 그 연락도 엄마가 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지아가 아프고 힘든데 어릴 적 친구인 소란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아마 이제 본인의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란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지아가 연락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서운함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그리워하고, 뭐 과거의 지아의 모습이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든 간에 그리워하고 그랬으면 소란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거 아닐까. 소란이가 먼저. 성격 좋은 박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탁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소녀 감성에서 쉽지 않죠. 그런 건 이미 우리가 너무 멀어. 공감을 했는데요. 그 냠냠쌤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영화 보러 가는 장면을 딱 나오잖아요.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지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어디 갔어? 근데 나갔는데 문 밖에서 학원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이들은 저 다시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란이 입장에서는 지아에게 옛날에 지아가 그립죠. 네, 그리고 지아에게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같이 만나기가 싫죠. 네, 우리 둘이 이미 너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아마 했어요. 지아도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마 소란이를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관에 나왔을 거예요. 말을 못하고 소란이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도 이제 이미 소란이와는 생활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아 입장에서도. 이게 저는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상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애착 담요를 버릴 때의 상처처럼. 저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중간중간 아이들, 이게 이제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겪어야 될 상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 그 상실을 겪어나가는 게 이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거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여기 보면 은지가 그 친구한테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은지를 따돌림했던 친구 하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하은이라는 친구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은지를 따돌린 거죠? 소설에도 나오죠. 은지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당한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친했는데 내가 특별히 걔를 뭐 잘못한 행동도 안 했는데 정말 너무 심한 그런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 하은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네가 싫었어. 저 이것도 너무나 공감하면서. 저는 그 지점이 읽었는데. 너무나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학교 많이 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닌데 감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탁 틀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때 네가 싫었어. 근데 그 전에 사건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살짝. 네, 하은이가 그 체육 시간에 하는 수행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은지가
원래는 하은이랑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하은이가 거절을 해서 은지는 다른 모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수행평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감정일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네. 그때 이미 이제 거절했을 때 같은 모듬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가 이미 은지에 대한 이렇게 싫은 마음이 밀쳐냄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전에는 책에는 나와 있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책에서는 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은지 입장에서는 모르는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친구 따돌림을 시킨 친구 입장에서는 뭐 시샘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 뭐 비교를 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 은지 때문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은지에 대한 뭐 자격지심이 있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잘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왜 그런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대상화하고 바라보고 그런 걸 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네가 싫었어. 저는 중학교 때 저랑 그래도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학교 뭐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부르더니 제가 너무 잘 웃고 다녀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럴 수가 세상에 진짜 오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네. 당연히 그 이유는 아니었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지점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도 많이 일어난다. 맞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나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너무 저는 좀 두렵다. 너무나 이게 칼이 되어 휘두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책이 그 카페에서 청취자분이 추천해 주셨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고 같이 얘기할 만하다 해서 다루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때 소녀 시절에 살금살금 덮어놓았던 감정들을 들추는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 맞아. 이게 소녀의 감성이 뭐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감성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재밌을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어떤 점이 가장 공감이 갔어요? 어떤 인물이 가장 공감되고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궁금해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 이 소설 자체가 캐릭터 중심이잖아요. 등장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건은 사실은 단조롭, 그러니까 사건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게 펼쳐지는 게 재미 중 하나여가지고, 이 캐릭터에게 유난히 끌리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 이런 거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소란이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화자를 그래도 4명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소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소란이는 사실 앞에 줄거리도 얘기해 주셨지만 별다른 뭐 서사가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평범한 아이인데 이 4명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 있고 다치는 게 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트로에서도 읽어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친구 사이에도 사실은 애정과 권력이라는 게 있고 4명이서 친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이제 친구가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쟤를 좋아하지만 뭐 쟤한테는 나는 4등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관계 중에서 소란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 측면에서 자기가 좀 이제 권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전 소란이한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약간 열등감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면서도 질투심도 있는 이 소란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소녀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지 않을까.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저는 4명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요. 못 고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지금 들으면서 누굴 골라야 되나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쿠키님은 누굴 고르나? 얘네들이 다 약간 이해가 안 가. 아니 다 나름대로 이해가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윤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 발전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은 것들을 이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참아야 되는 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마음이 갔고 다윤이는
그리고 역시 또 치고 나가시네요. 우리 퀘스트를 해결하셔야 돼요. 쿠키님은 치고 나가시네요. 아 그리고 이제 소란이도 방금 그런 이게 되게 오묘하잖아요. 이게 좋아하지만 질투도 조금 나고 이게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또 이렇게 이렇게 뭐 마음이 가고 근데 뭐 저는 은지도 그 과정을 겪어내는 약간 나름 쿨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맞아요. 네, 은지는 밝고 따뜻한데 쿨해. 여기서 보기에 네. 그래도 가장 내 딸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았죠. 자기 많이 의지대로 받았죠.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그쵸. 대한 네. 상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게 되게 이해가 되고 또 얘가 추구하는 바가 또 공감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다 네 명의 캐릭터가 다 하나같이 예뻐서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한 명을 고르질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 착한 딸들이에요. 엄청 네, 맞아요. 착한 딸들이에요. 네, 엄청 착한 맞아요. 그리고 혜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말 약간 정말 현실적인 아버님의 모습이잖아요. 밖에 아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업 잘 돼서 아이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조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말하면 꼰대 같은 아빠가 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묵묵히 약간 참아내면서 헌신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집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혜인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혹은 일부분은 우리가 또 경험했던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 소설이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약간 저는 이 소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맨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감정의 맨살을 가지고 있는 시기구나. 그래서 막 뜨거운 거예요. 조금만 닿아도 뜨겁고 조금만 닿아도 차갑고 그래서 감정의 증폭도 막 엄청나고 그것에 막 예민도도 많고 그런 나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사실은 자기 위에 자기를 어떤 걸로 감쌀 것인가가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그러면서 커가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다 같은 고등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없는 고등학교를. 맞아요. 근데 다 살펴보면 속사정들 때문에 자기가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저희가 지지난 회에서 그 2m 그리고 48시간에서 거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책도 그 책도 소녀가 주인공이긴 했고 그다음에 소녀와 소녀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소녀들의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도 사실은 그 거리가 친구 간의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선 조금 추상적으로 어떤 2m라는 어떤 비유, 상징 이런 걸 통해서 드러냈다면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떤 구체화된 사건, 양태, 관계 그런 걸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각자 자기만의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를. 그게 그 거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친구들과의 거리를 보여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친구들이 좋아하지만 이 친구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좋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약속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네네. 그게 이제 어쩌면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좀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걸 인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거리 얘기도 했지만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서운해해야 한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좀 더 크는 거구나.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서운했거든요. 서운하셨구나. 아니 이것들 약속 지키려고 고등학교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되게 절절하고 애절했는데 결국은 다 자기 사정 때문에 간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 결말 때문에. 결말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는 게 서로의 그 거리나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이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알아야 하는 그 시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분명히 뭐 중학교 소녀 4명 있었는데 얘네들의 우정을 다루고 막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어른이 돼간다는 게 뭘까? 그런. 저는 이제 어떤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모든 관계는 따로 또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다시 떠올렸어요. 그래, 같이 가지만 각각 따로따로이고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또 같이 있구나. 네, 그 부분이 마지막 결말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따로 또 같이 급훈으로 많이 쓰는. 네네. 그러네요. 근데 네네. 우리는 그 생각을 급훈을 볼 땐 못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어려서. 그거 참 와닿네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결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일한 고등학교를 가자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와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결국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다윤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에 가지 않고 인기 없는 고등학교를 감으로써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싶었죠. 엄마랑 동생을 특히 아프게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선택했고, 혜인이는 아빠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 가부장적인 아빠의 약간 허세스러움, 그런 것들을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좀 가정 형편도 되게 어려워서. 그리고 엄마의 고생스러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은지는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약속했던 대로 갔고. 자, 이게 마지막 결말이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결말로 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소란이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소란이는 왜 소란이만 아직은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르고 왜 그냥 거기 그 고등학교를 선택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앞으로 그냥 자신의 마음을 알아갈 것이다라는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소란이는 여고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죠? 그래서 왜 소란이는 여기를 선택했을까? 소란이 지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란이가 누구였지? 근데 소란이가 아까 말한 약간 현실 소녀, 질투심도 약간 있고 약간 소외당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그리고 어렸을 때 지아랑 헤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소란이죠. 근데 저는 소란이 보면서 생각한 게, 소란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헤어져서 후련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은 만큼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친구와 헤어지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란이도 친구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소란이는. 생각했어요. 소란이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얘가 한편으로는 후련할 것 같은데 라고 기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야 얘네가 나아가겠다. 앞으로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같이 마지막에 같은 고등학교에서 입학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친구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깨고 나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또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말이 얘네 같은 학교에 안 갔으면 약간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저도 비슷한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다윤이나 혜인이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안타깝죠, 좀. 네. 아쉽죠. 이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한 거잖아요. 약간 반항 심리처럼. 네, 그게 아쉽고, 이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지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가족과 절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관계 속에서는 권력이 있는데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있지만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있거든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혼날까 봐, 이게 들키면. 근데 그러니까 선택을 한 행동 자체는 용기가 있었는데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마음을, 과정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따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부모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된 선택하게 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선택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 그리고 아까 얌얌쌤 말씀을 덧붙이자면 얘네가 같은 학교에 가서 조금 아쉽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같은 학교에 갔지만 다른 형태의 4명이 다른 형태의 또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 4명의 중학교 때의 그런 모습들을 벗어나서 다른 관계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건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랑 약간 겹치는데요. 전 이 책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지 않고 어떤 긴 여정의 중간 부분을 잘라서 보여준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별로 다르지 않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끝나지 않는 여행을 계속 가는 기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항상 어떤 성장 소설들은 결론을 어떻게라도 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들이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판타지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건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게 좀 깝깝했는데 계속해서 얘네 넷이 왜냐면 막 후련했으면 좋겠어. 빨리 이 감정이입이 돼서. 근데 또 다른 관계를 분명히 찾을 거예요. 소란이가 어쩌면 소란이한테 감정이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소란이의 마음이 좀 더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약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왜 내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로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사춘기 그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서툼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게 단일한 집단이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여기 은지가 이제 학폭당할 때도 나오는데 지금 한 반이 뭐 25명, 뭐 25명일 때 내가 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면 나는 그 반에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학생 때는 이제 집단이라는 게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 그다음에 학원에서 만나는 집단,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배척을 당하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어디로부터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무슨 과를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별로 사이 안 좋아요. 상관없거든요. 저는 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인턴십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차원에서 오는 게 정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사춘기 때도 너무 이게 막 또래 친구들, 반 친구들 폐쇄적인 집단의 위험성이죠. 네, 예, 관계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계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는 뭐 자리도 만들고 좀 그렇게 관계가 다양화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것도 되게 했어요. 중요한 지적이고요. 지금 단일한 집단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에 같이 보내다 보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도 문제. 가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면 또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동네 친구가 없고. 소외되고. 네, 소외되고. 그러니까 다른 관계를 만들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관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도. 근데 요즘에 중학생 친구들은 공부에 너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서 오히려 옛날보다는 관계 문제가 좀 적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러니까 관계의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죠. SNS 상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훨씬 더 친밀하고, 그리고 더 폭넓게 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학급에만 진짜 머물렀다면 다른 학교. 주변에 많은 다른 학교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SNS 상에서의 관계가 더 피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오히려 더 친밀하고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친밀한 부분까지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부모로서는 또 힘든 면이기도 해요. 경험을 했어도 힘든데 새로운 어떤 국면에서 아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책이 성장 소설이 되게 좋은 거는 저는 이번 책 읽으면서도 생각했는데 자꾸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좋지만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요. 애들하고.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엄마 때랑은 좀 이런 게 다르네 이렇게.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되게 많이 체크해보게 해주고. 저도 관련해서 이게 소녀 감수성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소설이었잖아요. 읽다 보니까 소년 감수성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네,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다음에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년 감수성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어린이들 책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 딱 청소년기에 소년들이 갖는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삶이나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책들이 많은 부분이 조금은 좀 소녀들 얘기가 많아요. 치우치냐면 네. 작가들이 여성 작가가 훨씬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그 소녀적인 감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감하고 세심하고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유보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조남주 작가님의 귤의 맛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섬세한 책이지만 또 나름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소녀들의 감성을 이렇게 살짝 엿보는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신의 마음을 한 번씩은 되짚고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귤의 맛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